반지의 제왕 시리즈 팬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들이 쌓여있죠. 영화, 드라마, 애니까지 곧 선을 볼 예정이라는데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3부작에 이어 호빗 3부작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추억 소환과 더불어 프랜차이즈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는데요. 뭐 재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원작과의 관계, 일관된 설정과 연계성으로 작품의 매력과 신뢰도도 지켜져야 되겠죠. 오늘은 곧 나올 반지의 제왕 작품들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반지의 제왕 로히림의 전쟁입니다. 극장 개봉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개봉일은 북미 기준 올해 11월 13일, 감독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카미야마 켄지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자 각본가로 대표작은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동쪽의 에덴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너 본사가 직접 지명해서 일본 애니 화풍으로 뽑아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해집니다. 카미야마 켄지야말로 일본 애니판에서도 유독 온스텝과 철저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탄탄한 각본을 제작하는 게 신조인 감독이라 나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반지의 제왕 책 부록에서 딱 11페이지만 다뤄진 내용에 근거합니다. 반지 전쟁으로부터 250년 전 반지 세계관에 있어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로한의 전설적인 왕 헬름 해머핸드의 전투를 그의 딸 헤라의 시각으로 전개시키는 흐름으로, 헬름하면 두 개의 탑의 헬름 협곡 전투 장면 때 로한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이 기억나시겠죠. The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 For Theolinda! 지금까지 스타일이나 톤을 알 수 있는 컨셉 아트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예상해보자면 헬름이 다스리며 세를 넓히던 나라 로한, 어두침침한 땅 덜랜드의 덜랜드인들과 전쟁을 반복하다 평화협정을 맺고, 덜랜드의 지도자 프레카는 헬름의 딸 헤라를 자기 아들인 울프와 결혼시키려 하나 헬름이 이를 거부하고 프레카를 죽이면서 평화가 박살나고, 아들 울프는 복수를 위해 로한을 공격, 헬름은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 헬름 협곡에 요새를 짓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가는데, 헬름이 종종 홀로 성을 나가 싸우곤 했기에 해머핸드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결국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사망하고 그의 딸 헤라와 울프가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제작자가 인터뷰로 말하길 원작에선 딱 11페이지밖에 안 되는 뼈대에 살을 붙였고 책에서 종종 여성들의 존재는 있지만 이름은 없는 점에 주목한 뒤 이름 없는 헬름의 딸에게 헤라라는 이름을 주어 전사왕 헬름에게 양육되고 두 형제와 부대끼며 거칠게 성장했다는 설정까지 더했다죠. 기대 포인트는 로한의 방어 거점, 헬름 협곡과 나팔 산성이 생긴 기원을 탐구하는 영화판과 직결되는 스토리라는 점. 드라마 석세션의 명배우 브라이언 콕스가 헬름을, 배우 엠마 톰슨의 딸이죠. 가이아 와이즈가 헤라를 연기하고, 그리고 연출은 카미야마 켄지. 게다가 OTT를 겨냥하지 않은 일미합작 애니메이션 개봉작이라는 게 되겠네요. 로한의 군대는 주로 기병대로 구성되어 있고 로히림이라고 불렸는데요. 제목처럼 로히림들의 뛰어난 기마술 액션도 기대해봅니다. They stole it from us. What did they steal? Precious. 이번엔 신작 영화입니다. 그 이름하여 반지의 제왕 골룸 사냥 되겠는데요. 2026년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 영화는 골룸을 주인공으로 영화에서 골룸 역을 맡은 앤디 서키스가 주연 및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현재 각본 작업 중이고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피터 잭슨이 복귀하며 연출 감독만 하지 않을 뿐 각본을 비롯해 제작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의 각본가인 프렌 월시, 필리파 보인스의 콤비도 복귀하고 촬영은 어김없이 뉴질랜드에, 특수효과는 웨타 디지털로 본가의 명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네요. 워너브라더스의 데이비드 자슬라프 CE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속 밝혀진 적 없는 스토리라인을 파헤쳐갈 것이라는 유일한 단서를 던졌는데요. 그렇다는 건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이 속한 제3시대의 언제쯤으로 작동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예상에 불과한데요. 반지 원정대에서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골룸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I looked everywhere for the creature Gollum, but the enemy found him first. Amidst the endless screams and inane babble, discerned two words. 이후 골룸은 탈출하고 아라곤이 골룸을 추적하는데 Must have the precious. No, must is precious. 이때 골룸의 내적 자아 두 개인 골룸과 스미골의 갈등, 반지에 대한 집착과 증오를 보여준 뒤 마침내 아라곤이 골룸을 잡자 반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간달프를 통해 프로도로 시작된 반지 원정대의 첫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앤디 서키스는 골룸을 연기하기에 지구상 최고의 적임자임에 틀림없지만요. 감독으로선 연출 경력이 짧고 높은 평점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하면 집중도도 조금은 분산될 거고요. 그게 유일한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을 피터 잭슨을 비롯한 원년 제작진들이 충실하게 뒷받침해줘서 우리가 좋아했던 세계관과 분위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예전처럼 3편으로 기획되진 않고요. 일단 한 편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Every soul in Middle-earth is in peril.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시즌2의 예고편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발표 행사 때 처음으로 공개됐죠. 8월 29일에 본편이 공개되니까요. 지금까지 열거한 작품들 중엔 가장 빠릅니다. 가운데 땅 제2시대를 배경으로 사우론을 추적하는 엘프 갈라디리엘과 여러 주요 인물들이 등장해 사우론의 부활과 반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그렸던 시즌1. 시즌 말미에 사우론의 정체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할브란드로 밝혀졌고 결국 3개의 반지가 만들어지며 갈라디리엘이 사우론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워낙에 진행이 느려서 중요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중반부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 작품 공개 전부터 불거진 다양성 논란에 원작 설정을 위배하고 원작에서 중요한 캐릭터들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등 팬들을 실망시킨 구석도 많았죠. 솔직히 좀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과 관객들의 평가 갭도 큰 편.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걸 다 본 시청자는 37%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인지 시즌2 예고편은 더 비장미 넘치고 전편을 본 팬들의 피드백을 대거 수용해 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운데 땅답지 않게 너무 다크한 비주얼, 갈라디렐의 아쉬운 연기력, 과도한 CG 사용을 지적받으며 여전히 팬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댓글은요. 마침내 톨킨의 확장 유니버스에 베놈을 데려올 수 있어 기쁘네요 였습니다. 시즌2 촬영 현장에선 말이 죽기도 하고 불도 나고 다사다난했으나 그래도 기대하게 되는 건 첫째, 이번 시즌2엔 영화 팬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규모 배틀 장면이 있으며 둘째, 톨킨의 원작 소설 속 인기 캐릭터 톰 봄바딜이 등장한다죠.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 톰 봄바딜은 종종 등장인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곤 하는데요. 정작 지금까지의 영화 시리즈에선 등장하지 못해서 팬들은 반기는 중입니다. 셋째, 적어도 아마존은 이 시리즈가 성공으로 향하는 도중으로 보고 있으며 일찍이 시즌3의 제작을 확정지었습니다. 적어도 시즌 1, 2가 끝나도 볼 게 있다는 거. 과연 애니, 영화, 드라마 이 셋 중 누가 팬들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까요? 끝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아마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셨어도 원작 판타지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반지 세계관의 끝장파는 원작 소설이지만요. 아직까지 경험 못해본 분들께서 입문하실 좋은 기회가 생겼죠. 반지의 제왕 출간 70주년을 맞이해 비기너 에디션이 출간됩니다. 피터 잭슨의 트릴로지 원작이죠. 호빗 2권, 반지 원정대 3권, 2개의 탑 3권, 왕의 귀환 2권, 반지의 제왕 외전 더하기 자료집인 어펜딕스 1권, 이렇게 총 11권으로 구성됩니다. 출판사 북 21에서 이렇게 먼저 풀세트 구성을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름이 비기너 에디션이듯 보시면 책을 과거 양장판에 비해 여러 권으로 분할했습니다. 딱 한눈에 들어오는 적절한 텍스트의 양, 글자의 크기나 가독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런 장편 소설은 리듬을 안 끊고 그냥 직진하는 맛이 오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게인데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톨킨이 직접 그린 원서 퍼스트 에디션의 표지 도안을 그대로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좀 세련되게 다듬었고요. 무엇보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요. 본편 내용 수정이 역사가 있을 정도로 빈번했죠. 2004년 하퍼콜린스에서 나온 50주년 기념판에선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수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4년에 나온 60주년 기념판에서도 대대적인 수정을 거친 바 있죠. 2021년에 출간된 아르테 양장판본에서도 전면 개정 완역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70주년 기념 비기너 에디션은 가장 최신 개정판인 60주년의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번역해서 각 캐릭터의 말투나 특히 한국어로 옮겼을 때의 존대법, 어미 이런 것까지 엄청 치열하게 토론하고 멱살 잡아가면서 세세하게 조율했고 가독성과 휴대성 등 여러 단점을 보완한 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땡큐인데요. 새로 만드는 김에 아예 세계관에 나오는 모든 인물, 지명, 사물 등등 기존 판본에서 누락되었던 걸 이번에 전부 제대로 반영했다죠. 전 은근히 가운데 땅 여행 가이드북이 가장 이쁜 것 같은데요. 컬러고 AI가 그린 사파가 있네요. 호빗들이 뭐 먹는지, 가운데 땅 맛집에선 뭘 파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진심이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매끈하게 잘 빠졌죠. 자, 올여름 휴가철에 반지의 제왕 출간 70주년 기념 비기너 에디션 전 11권 무려 2700페이지.
이거 하나로 세계관 정보 끝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존의 원래 세트가 반지랑 호빗 다 해서 189,200원인데요. 이번 에디션은 온라인에서 138,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되겠습니다. 끝으로 캣청자 여러분 한 분께 반지의 제왕 출간 70주년 기념 비기너 에디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책에 대한 기대평을 적어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 커뮤니티 탭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럼 올여름은 가운데 땅에서 보내보시죠.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